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형의 재산을 탐내던 작은아버지에게 스님이 역관광을 시전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서울 사는 싱글 남자입니다. 결혼하신 여자분들의 희노애락이 많이 올라오는 곳에 제가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 기나긴 재산 분쟁이 잘 해결되어 이 글 보시고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글을 씁니다. 저는 이남이녀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관련 일을 하셨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80년대에만 해도 건설 관련 일을 하시던 분들 다들 사업이 잘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 출신이십니다. 결혼을 하시면서 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의 신혼집을 서울에 해주셨죠. 명의는 할머니 명의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삼남 일녀 중 차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살던 집이 재개발이 될 거라는 소문에 집터에 건물을 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가 살던 곳에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저희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세금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리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뉴타운으로 수용이 되자 큰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그 보상금을 나누자고 난리를 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준 것이 있는데도 할머니의 명의인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형제들 모두 할머니에서 저희 아버지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에 동의서를 작성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 어릴 때라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지는 않으셔서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고모는 그 일로 저희 아버지와 의절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향 땅에 포도밭을 사면서 차명으로 작은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그 포도밭은 아버지가 살 당시에 그곳으로 군청이 옮겨온다는 소문이 있어 투자 명목으로 산 것이고요. 작은아버지 명의로 그 포도밭을 매입하면서 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해놓고 아버지 형제들이 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 작은아버지로부터 명의 이전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고향에 계시는 큰아버님의 사업을 도와가며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농약상을 하셨는데 크게 하셔서 그 지역에서는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배워서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농약상을 하고 있고요. 작은아버지는 아버지 고향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얼마 안 남긴 상태고요. 큰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작은아버지는 저를 보면 집 보상금 문제 때문인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큰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년 뒤에 아버지께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친가의 내력과 분위기, 재산의 흐름 등을 아버지께 듣고 나니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저를 남보듯이 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방에 사놓은 포도밭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찾아올 생각 하지 말고 작은아버지가 가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작은아버지가 저를 만나서 탐탁지 않은 눈으로 저를 보면 저도 기분이 나빠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작은아버지에게 그 포도밭을 언제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에는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건 내놓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교수라는 직업이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나 큰아버지처럼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형제들에 비하면 돈을 가장 적게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버지께서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3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신 와중에도 아버지는 저희 형제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울 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엄마와 장남인 저에게 공평하게 우리 형제들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땅 몇 자리와 건물 하나 남겨두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죠.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집처럼 7, 80년대에 건설회사나 다른 사업으로 돈 많이 벌었던 부모님들이 많이 번 거 이상으로 돈을 쓰고 사치를 하셔서 어릴 때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IMF쯤부터 집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노후 준비도 안 된 부모님을 책임지며 살고 있는 친구들도 허다하니까요. 그 친구들도 자기 부모님의 허세를 닮았는지 자기 어렸을 때 수표로만 용돈을 받았다거나 옷을 무슨 메이커를 입고 다녔다거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자기 부모님이 돈 잘 벌 때 모으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다가 그 많은 돈을 남김없이 떡 싸먹었다는 소리인데 자기 부모님의 단점을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얘기에는 뉘앙스가 허세를 부리듯이 하는 얘기라 좀 제가 안이 꼽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친가와 외가에 넉넉하게 인심을 쓰시고 사셨지만 그래도 사치를 하시거나 허세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시거나 하시지는 않아서 이 정도라도 유산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사촌동생이 저에게 예전에 집 보상금 받은 거 큰아버지인 제 아버지가 독식을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더 성장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유산 가지고 큰 소리 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그 사촌동생의 말이 아버지를 여의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저에게 할 소리겠습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다른 친척들도 있고 해서 망신스러울까봐 별 말을 못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아버지가 받은 보상금은 어디 쓰셨냐며 그거는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중에서 돈을 가장 적게 버는 동생이라고 포도밭을 작은아버지에게 주라고까지 하셨는데 너무 괘씸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군청이 그 포도밭이 있는 쪽으로 옮겨지면 시골 땅이지만 그 땅값이 무시 못할 텐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당신 형제들의 허물은 자식인 저희 형제들에게는 숨기셨던 분들인데 사촌동생까지 나서서 저에게 집 보상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작은아버지가 자식들에게도 우리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도밭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밭 내 명의로 명의 이전 해주면 집 보상금 형제들 수로 나눠서 작은아버지 몫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는 또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촌동생이 밤에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집 보상금 받은 거 나눠주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좋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버지 댁이 너무 멀어서 저희 형제들은 조부모님 제사에 잘 참석을 못했었는데 제 동생이 결혼 날짜를 잡고 해서 친가 어른들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촌동생이 저에게 집 보상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며 사촌동생이 하는 말이 작은아버지의 의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바로 대답을 못 하시다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럼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며 포도밭 명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작은아버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본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밭은 형제들 중에서 작은아버지가 가장 없이 사니까 그냥 작은아버지 명의로 두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작은아버지와 사촌동생이 괘씸해서 아버지 유언을 못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포도밭을 작은아버지 명의로 살 때 작은아버지 각서와 아버지 형제들 각서 전부 내가 가지고 있고 포도밭은 작은아버지가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집 보상금 받은 거는 작은아버지도 명의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써준 것이고 작은아버지도 그만큼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보상금을 우리가 작은아버지에게 나눠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버지가 어린 우리 형제들 놓고 가시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걱정했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아버지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만류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작은아버지께 소송을 걸었습니다. 송장이 작은아버지 집으로 갔는지 몇 달 뒤에 작은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집 보상금 문제에 대해 앞으로 아무 얘기 안 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찾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대답하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에 큰아버지께서 전화를 해서 작은아버지랑 함께 보자고 하더라고요. 꿀릴 거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이런 걸로 소송을 하면 서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집안 망신인데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 소송을 해봤자 포도밭 명의는 저희 명의가 될 것이 뻔하니 포도밭은 저에게 명의 이전해주고 그동안 포도밭에 대한 재산세는 작은아버지가 냈으니 그 세금 낸 금액을 물가 상승한 것만큼 넉넉하게 쳐서 제가 작은아버지에게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바탕 길고 긴 소송으로 마음 졸일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작은아버지가 의외로 그렇게 큰아버지의 제안을 따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생각보단 마음이 여리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밭을 명의 이전 받고 작은아버지가 내신 재산세는 넉넉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명의 이전으로 나온 세금도 제가 다 냈고요.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현재는 군청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땅값도 많이 오른 포도밭을 갖게 될 거였는데 아들을 시켜서 저를 괴롭히다가 작은아버지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네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으면 저도 작은아버지도 편하고 좋았을 것을요. 소송 없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거래처 직원 어르신 장례식장에 갔다가 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기에 제 이야기도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형제는 어렸을 때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커서는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운다 라고 하셨었는데 형제들이 의가 좋으려면 부모님이 어렵게 사셔야만 가능한 걸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슬픈 세상에 눈을 뜹니다.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신우의 결정체인 쓰니님의 누이에게 쓰니님의 어머니와 아내분과 함께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만도 못한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누나인데 하나뿐인 그 누이와 이제는 의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제인지라 친한 친구 2-3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이 되어줄 놈들이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아들이라고 일찍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낫을 들고 꼴을 배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따라 밭으로 논으로 다니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논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봄이면 감자를 심어 하지때 캐며 땀으로 옷을 적시고 5월에는 고구마 순을 심고 10월 말에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그 외에 고추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참 힘든 일상이었네요.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그 외의 시간에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 어두워져 사방이 컴컴해질 때까지 일을 하시니 항상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부셨습니다. 그저 땅 욕심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는 저녁마다 죽겠다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더 못 도와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언감생심,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장가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제 누이는 거의 집안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커녕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농사일로 온몸이 지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부 하셨습니다. 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불만만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며 불만만 많은 누이이지만 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니 저도 누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누이는 80년대 초반, 누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공무원 매형과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매형의 집은 어려운 형편이라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쥐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로 돈을 좀 번 해에는 그 돈을 전부 땅을 사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은 땅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서 땅을 한 자리 팔아 누이의 집과 살림살이들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누이는 박봉을 받아오는 매형과 살면서 매형에게도 불만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와서도 항상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만 누이는 농사일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면서 쌀,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수확해서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렸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누이에게 들어간 돈이 꽤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가는 것이 지금만큼은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에도 농촌총각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긴 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여자를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를 하셔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농사일도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내가 아까워서 일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작물들이 상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속상해서 안 된다며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있다면서 항상 고마워 하셨습니다. 누이는 아내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다가 아내와 꼭 싸우고 나서야 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기는 놀고 먹다 시집가서 투정이나 부리며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시집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들 그렇듯이 저희 부모님도 형제간에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좋게만 넘기시려고 그런 누나에게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제가 누이와 싸우고 큰소리가 오가면 속상해 하실까봐 저도 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미친 누이를 진작에 아작내지 못한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몇 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데 땅에 다리를 끌면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쪽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길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악스러운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받은 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누이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사는지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좀 나아졌는지 방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당에서 제가 욕을 하며 발길로 배때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벌러덩 넘어진 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싸움질이나 하려거든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이가 아내에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은 싹 없어지더군요. 진작에 그럴 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걔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희 무지로 아내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누이에게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빠진 누이를 밟아버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참 바보 같은 착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잘했습니다. 아프다면 한의원 데려가 약도 지어주고 생일이면 돈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아내가 참 한심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30쯤에 저희 동네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들 중에서 초반에 수용이 된 땅들도 있고 수용이 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수용이 되면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은 저와 누이 앞으로 다른 곳에 땅을 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이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땅들도 그 이후에 전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부모님께 누이에게 땅을 좀 더 사주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누이에게 여태껏 해준 것도 많은데 뭘 더 해주냐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누이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받은 땅들이 건물이나 상가도 아니고 농지라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저와 아내는 누이를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3년을 졸랐습니다. 누이에게 땅을 좀 더 해주자고요. 아버지 외손주도 셋이나 있는데 더 해주자며 졸랐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고 누이에게 얘기를 하고 누이 집 가까이에 있는 농지를 누이 앞으로 사기 위해서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 날짜가 되어 땅 주인과 부동산을 누이의 집 근처 다방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약속했던 금액보다 평당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은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계약날에 딴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서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 시간이 지나도 누이가 오질 않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땅을 안 산다며 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어려서부터 심통이 나면 자기한테 이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지랄만 하는 누이였으니 또 뭔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전화로 여러 번 진짜로 안 올 것이냐고 후회 안 할 것이냐고 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화만 내며 계약하러 안 오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이가 안 오면 땅 주인과 제가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참 낯이 없을 뻔했는데 땅 주인이 평당 10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서 그 핑계를 대고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 사시다 가셨지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농사만 지으시며 일만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도 더 사고 건물도 사셔서 나오는 돈으로 사치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15년 가까이 어머님과 신나게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인심도 많이 쓰셨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 앞으로, 어느 정도는 누이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버지 재산은 누이에게 주지 말고 전부 저와 아내 앞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누이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내는 한결같이 악행만 일삼는 시누이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 누이 생일이라 누이 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에게 누이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뭔가에 또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아내는 해간 음식을 누이 집 부엌에 두고 나오더군요. 바보 같은 아내 때문에 화가 더 났습니다. 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에게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이에게 3번을 물어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이 진짜냐고요. 진짜라고 누이는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이와는 그 이후에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덜 하게 되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이와는 그렇게 되었어도 누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에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내가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셋밖에 없는 조카들 그 정도 축의금은 삼촌이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말해서 저는 싫었지만 아내 말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누이의 막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누이는 저희를 보고 또 심통을 부리더군요. 조카의 결혼식에서 큰 소리 날까봐 축의금만 내고 식당으로 가서 밥만 먹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누이가 매형과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는 땅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며 땡깡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누이에게 이년저년 하면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일찍 시집간 년이 뭘 바라냐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다음 누이 내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누이는 저희 내외에게 오더니 땡깡을 피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했고요. 안 되겠는지 누이는 아내에게 그럼 얼마 전에 결혼한 막내 집 하나 해주라고 하더군요. 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아내가 또 순진한 소리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누이는 아내에게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려던 땅 자기가 안 받았지 않냐며 그걸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누이에게 형님, 그건 이 사람이 아버님한테 3년을 졸라서 형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심통을 부리면서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그럼 자기는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걷어차 버려놓고 그걸 누구한테 달래요? 아버님 산소에 가서 달래시던가요? 아니면 형님 시아버님한테 달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아내의 말에 누이가 행패를 부리면 누이와 매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서운하다며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며 가더군요. 어머니는 누이에게 욕을 하시면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누이가 인연을 끊자고 하고는 또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누이가 저에게 하나뿐인 형제인데 그럴 수야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이가 바짝 엎드려서 푹 숙이고 들어온다면 아내 말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지금 적은 것들 외에도 누이의 폐악질은 많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만 적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집안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서없는 제 졸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니님 부부가 착하게 사셔서 복을 받고 사시나 봅니다. 누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여자 쪽에서 해가는 신혼집을 자기 집 빚 갚는 데 쓰고 합가해서 살라는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파혼을 한 사연인데요. 후기에는 쓰니님 이모의 무서운 계획도 응징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일도 잡히지 않아 여기에라도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신혼집을 자기네 빚 갚는 데 쓰고 자기를 모시라고 살라는 예비시모가 정상인가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작년 이맘때 이모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목소리도 좋고 말도 부드럽게 잘해서 제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였어요.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일상의 고민과 직장 생활의 괴로움을 서로 위로해주며 1년여 정도 잘 만났어요. 우리가 잘 맞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서두르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주를 중요시해요.
남친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남자의 생년월일씨를 알아오라 해서 알아다 줬어요. 근데 철학관에서 사주가 아주 좋다고 했나 봐요. 아빠가 서둘러 결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종교도 없고 사주팔자나 궁합 같은 걸 믿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사주까지 좋다며 부모님도 좋아하시니 한결 더 마음 편히 연애를 했죠. 그러다가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 남자가 인사를 왔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철학관에서 사주가 좋다고 한 것도 한몫했겠지만 남친이 말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남친의 가족은 홀어머니에 누나 2명, 여동생 1명 이렇게 있어요. 누나 2명은 결혼을 했고 여동생은 미혼으로 집에서 같이 산다고 들었거든요. 남자 집에 갔더니 어머니와 누나 2명, 여동생까지 모두 집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가서 별탈 없이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무난하게 얘기가 흘러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기반 없이 시작하면 힘들다고 오빠와 저 둘 다 결혼할 때 신혼집과 살림까지 전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실제로 오빠는 부모님께 그렇게 지원을 받고 결혼을 했고요. 그걸 남친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예비 시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 집에 빚이 많은데 아들 장가 보낼 때 돈 많이 안 들어서 좋다고 사돈께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더 있는 쪽에서 더 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쁘게 살면 된다고 말씀드리며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장소를 미리 예약하고 부모님과 오빠 부부 이렇게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식사가 나오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예비 시모가 예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집까지 우리가 다 해가는데 예단까지 얘기를 하니 우리 부모님 표정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예비 시모가 원하는 예단 정도는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모가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봐야 아이들을 위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신혼집을 자기네 집 빚 갚는 데 쓰고 우리는 시모와 합가해서 돈을 모아 분가하던지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뿐만 아니라 살림도 전부 들여놔 준다고 했는데 살림살이 장만하는데 쓰려고 했던 그 돈은 시모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본인이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부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겠다고 하면서요.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과 함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빠 부부에게도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나려는 것을 애써 참고 남친을 쳐다봤는데 그냥 묵묵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 하는 말이 돌아가신 본인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외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요구는 별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오빠가 숟가락을 탁자에 큰 소리 나게 놓으며 저기요, 우리 미연이가 장애가 있나요? 아들 팔아서 집안에 빚 갚으려고 여기 나오신 건가요? 아들 직업이 사짜 직업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변변치 않은 그지 같은 집 아들놈 장가 보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당신 같은 정신 나간 아줌마 아들이랑은 내 동생 결혼 못 시킵니다. 내가 오빠로서 결단코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잘난 아드님 다른 곳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비 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어딜 어른들 얘기하는데 사돈총각이 껴드냐며 쌍욕을 섞어가며 얘기했어요. 우리 새언니가 미친 아줌마가 어른 대접은 받고 싶은가 보다며 언제 봤다고 욕지거리냐며 이런 무식한 아줌마한테서 자란 자식들 보남 안 하라고 했고요. 새언니는 오빠 편에서 거들고 예비 시누이들도 자기 엄마 편에서 한마디씩 하니 정말 싸움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고 오빠 부부와 함께 부모님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남친이 너 여기서 그렇게 가면 자기랑 끝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대답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 후에 남친한테 톡이랑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 하나 남친에게 보냈고요. 그렇게 자상하고 좋은 남자가 이런 집안에서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남자 쪽 가족들과 연 끊는 조건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은 나 속상할까봐 걱정되시는지 별 말씀 안 하시고 있고요. 우리 오빠는 저한테 부모님 망신시켰다며 뭐라 뭐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며칠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댓글로 언니 오빠처럼 절 많이 혼내주시기도 하고 친부모처럼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욕도 무지 많이 먹었네요. 저에게 어디 장애 있냐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 장애는 없습니다. 그런 미친 엄마의 아들이 미친놈일 것이 뻔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리고 시모가 상견례 때 한 말은 예비 시모의 의견일 가망성보다 남친이 예비 시모를 시켜서 그렇게 말하도록 한 거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게 거의 진실일 것 같네요. 그때까지 남친과 서로 예쁘게 잘 만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 제가 사리분별이 잘 안 되었었나 봐요. 후기 남기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후기 남겨요. 상견례 며칠 뒤에 부모님께 이 결혼 안 하고 남친이랑도 끝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부모님은 별말 없이 그러라고 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남친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서 우리 그만하자고 제 의사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랬더니 자기 갖고 논 거냐며 무섭게 화를 내더군요.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지만 제 할 말은 다 했어요. 니네 집 빚 갚아줄 마음은 없고 우리 부모님과 내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우리 신혼집을 자기네 빚 갚는 데 쓰겠다고 하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혼인빙자 어쩌고 하면서 고소할 거라네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먼저 가겠다며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그 후에도 계속 전화 오고 톡으로 잘못했다, 자기네 가족과 연 끊고 나와 결혼하겠다 등등 계속해서 왔지만 다 씹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 그 남자의 본 모습이겠죠. 남친과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남친이 저에게 처음에 알려준 생년월일 시가 남친 카스의 생일과 다르다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남친을 소개해준 우리 이모가 우리 부모님이 사주를 봐서 저를 결혼시킬 거라는 걸 남친에게 알려주며 남친과 비슷한 나이로 좋은 생년월일 시를 만들어서 저에게 내밀도록 한 거였다네요. 이모는 아들 둘 있는 이혼녀예요. 이모와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상 우리 아빠에게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이모랑 그 남자는 한동안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빠에게 얘기했대요. 이모는 이혼녀이고 남자 문제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는 그래도 이모가 처제라고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모랑 사촌들 무슨 일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대요. 이모는 자기 내연남을 저와 결혼시켜서 뭘 어쩌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 사위가 되면 우리 부모님 돈이 사위 돈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는 엄마가 이모에게 가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이모가 사는 집이 부모님 건데 거의 반값에 전세로 이모가 살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모한테 엄마가 갈 때 오빠도 같이 갔었거든요. 나중에 오빠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배은망덕한 년이라며 이모의 싸대기를 20대도 넘게 때렸대요. 머리털도 엄청 뽑아놓고요. 오빠는 사촌 동생들에게 이모가 한 짓을 다 얘기해버렸대요. 고등학생들인데 충격이 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전 남친을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있는 걸 부모님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저 때문에 부모님과 오빠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저한테는 이모와 그놈의 관계를 대강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그놈과 짜고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빈 거니까 제 잘못은 없다며 저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말을 듣고 나서도 당장은 그 남자와 1년여간의 행복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누구를 믿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남자를 만나기도 두려울 것 같네요.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결혼은 그냥 마음속에서 접을까 봐요. 제 글에 내 일처럼 공감해 주시고 언니 오빠처럼 걱정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얼른 이 충격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은 일상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모가 참 무서운 계획을 꾸몄군요. 돈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참 씁쓸합니다. 쓰니님은 다행히 그런 일에서 잘 빠져나오셨네요. 착하시고 집안도 좋으시니 곧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안 왔던 고모에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살 먹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막대 먹은 고모에게 고모의 아들 앞에서 개망신을 준 일이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요. 저는 사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으로 서울 변두리에서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할아버지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잘 될 때에는 땅 한 자리씩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땅이 농사를 지어서 나온 돈으로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땅값이 쌌으니 가능했던 얘기겠지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성실함은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셨으니 할아버지의 성실함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저희 부모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장녀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동네의 유명한 살림꾼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자라셨대요. 그랬으니 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도 농사일을 열심히 하셨겠죠. 그리고 며느리이니 집안일도 하셔야 했을 거고요. 저에게는 고모가 한 명이 있습니다. 고모는 시집 가기 전에도 집안의 농사일은커녕 집안일도 안 해서 농사일을 하고 들어온 저희 어머니가 다 했고 고모는 전혀 한 적이 없대요. 힘들게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시면 저희 엄마에게 누명을 씌우는 말을 하고 약 올리는 말을 해서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희 고모였답니다. 고모는 시집을 가고서도 친정에 와서 같은 행동을 거의 매일 했다네요.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라 참고 참다가 맞받아치면 저희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동생을 죽도록 패버려야지 왜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셨냐고요. 아버지는 자기 변호를 하시기를 그 시절에는 다 그랬다. 언젠가 한번 동생년을 밟아버렸더니 다시는 그 못된 짓을 못하더라. 네 말대로 진작에 그럴 걸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천성적으로 악의만 가지고 살던 고모는 자신의 시댁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고모의 시댁은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고모는 저희 할아버지이신 자신의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시댁에 가서 온갖 있는 척은 다 하고 굳은 일도 전혀 안 하는 등 사모님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에 며느리가 시댁에서 도도한 사모님 같은 행동을 했으니 고모의 시댁에서 고모를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모는 언젠가 한번 시댁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뻔하고는 그 후부터는 자기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그렇게 못되게 자란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리만치 장남부부인 저희 부모님을 싫어하셨대요. 보통 옛날 분들은 장남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할머니는 고모를 그렇게 싸고 돌았대요. 그리고 고모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부풀려서 험담을 하면 저희 부모님을 혼내고 그랬다네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없는 얘기이거나 부풀려진 얘기에 혼이 나서 억울하니까 할머니께 반론을 제기했겠죠. 그럼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셨대요. 그럼 또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시고요. 고모부는 고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기였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사시면서도 땅을 계속 사고 재산이 모이는 재미로만 사셨대요. 그렇게 재산이 모이고 모이면서 서울은 변두리도 대부분이 지목이 변경이 되고 저희 부모님은 가지고 계시던 농지에 건물과 집을 지어 세를 놓아 세를 받고 다른 땅을 사고 이듬해가 되면 5배의 금액으로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가끔 말씀하시길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모은 재산 고모에게 다 뺏기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와 모은 재산은 대부분 아버지 명의로 하셔서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약간의 유산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사실에 화가 났는지 고모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왔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까이 살았는데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거죠.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재산도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모은 재산인데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모은 재산인데요.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뜻대로 안 되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딸이란 인간이 아예 오지를 않다니요. 그럼 고모부라는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겠습니까? 고모부라도 정상인이라면 고모를 끌고라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왔겠죠.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과 고모네는 의절을 하고 살았습니다. 의절을 하고 사는 중에 10여 년 전에 고모부란 인간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모부 장례에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라도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는데요. 저희 큰형이 부모님 몰래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큰형이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별말 없이 형에게 고생했다 라는 한마디만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고모를 모시고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와 주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직관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한 곳에 써서 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만 그 산소에 한번 가봐서 찾아가질 못하겠다고 하며 저희 형에게 한번 같이 가달라고 연락을 했었다네요. 그래서 형이 저에게 같이 가주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가겠다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고모를 할아버지 산소에 안내해 주는 것이 싫었는데 형이 해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고종사촌 형에게 전화가 와서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에 있는 큰 식당 앞에서 만나서 산소를 안내해 주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형의 전화를 받고 고모에게 하려고 준비해간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고모에게 물어봤어요. 20년 넘게 안 찾다가 이제 와서 뭐하러 할아버지 산소를 찾냐고요. 그랬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모는 찾으려고 해도 길이 달라져서 여태까지 못 찾았다 라며 참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20년이 넘게 못 찾고 애태우시다가 이제야 용기를 내서 형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형도 있는데 같이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길래 처신을 똑바로 사고 살지 그랬어요. 오빠를 질투하고 가족들 이간질하고 재산에 공도 없으면서 재산 욕심이나 내고 살았으니 염치 없어서 여태까지 산소를 찾고 싶어도 우리한테 연락을 못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고모가 자기가 처녀적부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에 무슨 공이 없냐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만 하시네요. 고모, 혹시 죽을 때 됐어요? 못된 자식은 지 죽을 때나 돼야 부모를 찾는다던데 죽을 병 걸렸나 봐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하게 얘기를 할지는 몰랐는지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고모, 이제 고모도 70이 넘었는데 사람 돼야죠. 고모 자식들과도 거의 의절할 판이라면서요. 오빠 부부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만 자식들한테도 못된 행동만 하고 사셨나 봐요.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 말씀이라면 하늘같이 알고 사는데 고모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어디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계시면 고모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된 딸내미 산소에 오는 거 싫어하실 테니까 산소 찾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전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볼게요. 형, 잘 가. 하고 차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어렸을 때도 저희 윗형제들에게 지저분하다고 엄청 뭐라고 했대요.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쁘니 신경을 못 써서 그랬겠죠. 조카들이 그렇게 지저분하면 바쁜 오빠 부부를 위해서 좀 씻기고 신경 써주는 게 정상적인 고모 아닌가요? 저희 형 누나들이 무슨 말만 하면 면박을 주었었고요. 얼마 전 이렇게 미친 인간인 고모에게 악담 좀 하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서질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기회를 봐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직 고모를 위해 준비한 독설들이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안과는 의절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면 시원하게 독설 날리려고요. 고모의 무병장수를 빕니다. 쓰니님 고모는 정말 못된 딸이자 못된 시누이에 못된 엄마네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쓰니님 혼내듯이 말씀하셔도 속으로는 시원해 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